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5페이지 제격 취운을 보겠습니다. 제격의 사주에서 운을 취하는 것은 곧 제격이 이루어진 국을 가지고 나누어서 운과 배합한다. 번호를 지금 매겨놨죠. 재가 왕하여 관을 생하는 경우에는 운은 신왕운과 인수운이 좋고 실살과 상관운은 불리하며, 재가 관을 생하는데 다시 인수가 투출했다면 상관의 자리로 가더라도 심하게 해롭지는 않으며, 재가 관을 생하는데 식신을 대동하여 국을 파하는 경우에 운은 구응하는 인수운이 좋고 칠사를 만나도 오히려 길하다. 본문에서 보면 제격이 이루어진 국을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격국이라고 하는 걸 많이 용어를 쓰는데, 먼저 격을 정하죠. 원령 용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격을 역용, 순용 이러면서 용신을 찾는데, 그게 이제 상신을 찾는 거죠. 그리고 격이나 상신이 침탈을 당하고 있으면 그걸 구해주는 구응신을 찾는 그런 과정이 또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희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한 격을 가지고 그 격이 필요로 하는 글자들을 다시 찾아내서 그 글자들을 사용하는 어떤 방법, 이런 걸 포함한 것이 격국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원령과의 관계에서 정하는 것이 격이고, 격이 자신이 이루어지게 하는 글자, 상신, 구응신, 이런 글자와의 관계를 국이라고 흔히 하는데, 이걸 합해서 우리가 격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학파에서는 격과 국을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령한 글자로 정한 용신, 이게 격국 용신이다. 그 원령 용신이 사령을 한 글자로 투간해서 그것으로 격을 취하면 그건 격이고, 사령한 글자가 투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쓰지 못해서 천간에 투간한 글자 중에서 가장 왕한 글자로 격을 정하면 그건 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격과 국은 레벨의 차이가 있다. 성격이 되면 부귀를 다 취할 수 있는데, 성국이 되면 귀는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는 격을 정하고 그 격이 필요로 하는 글자들 간에 어떤 원활한 작용 기제라고 하는데, 작용 기제를 합쳐서 우리가 격국이라 하면 된다. 제격의 취운은 성격의 유형에 맞추어서 경중을 권영하고 득실 구응을 보아취한다. 밑에 설명한 것은 앞에서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 없습니다. 제격에서 제왕 생관하는 경우, 제격에서 생관하는데 다시 인성이 투출하는 경우, 제격이 생관하는데 식상을 보면 이런 경우에 인성이 구응을 해야 된다.
좀 굵은 글씨 밑에 보면 제격 생관에서 식상을 보면 파국인데, 식상은 상신인 관성을 파하기 때문에 국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파국이다. 앞에서 국과 격을 설명할 때 나눈다면 이렇게 파국이다. 파격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살운으로 가면 반대로 좋은데, 왜 좋는지, 식상은 제살하고 살이 식상을 그래서 힘을 빼죠. 그래서 원국 중에 관은 식상이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을 극하려는 그 마음을 살을 제살하려는 쪽으로 돌리기 때문에 관은 안정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칠살은 흉심으로 중국에는 뒤끝이 좋지 않다. 항상 우리가 그 흉신, 우리가 악신이죠, 악신. 이것을 제화해서 어떤 성격이 되는 그런 사주 구조는 항상 불안하고 아니면 좀 기복이 심해서 굴곡이 있죠. 설하고 선생 말은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격국이든 주의 부분을 보면 행운의 기륭은 모두 원국의 조합이 확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왕생관하는 자는 운에서 신왕 인수를 기뻐하고, 칠살상관은 불리한데 이것은 일간의 왕수와는 별개이다. 제왕생관하고 식상을 휴대하면 파국인데 운은 인수를 기뻐한다. 다만 칠살을 좋아하지 않는데 칠산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흉이 응하기 때문이다. 주보로 취한 경우에 우리가 운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간과 지의 기용을 먼저 구분할 수 있죠. 주보로. 그리고 유년을 보아서 최종적으로 기륭을 결정할 때도 있는 겁니다. 방위로서 기륭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신과 악신의 어떤 고유한 성정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일단 반드시 각 원국에 있는 글자 희기를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희신이 기신으로 변하고 기신이 희신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찾아내면 크게 반전하는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하고 선생이 지금 가참정의 운을 설명한 걸 한번 보시죠. 임신, 무자, 무오, 을묘. 제격을 논하면서 거론했던 갈참정의 명조이다. 을목 정관이 용신인데 월령의 재가 왕성하여 정관을 생해주고 있다. 무토를 건너뛰어서 임수가 무토를 건너뛰어서 시간에 있는 을목을 생할 수 있는가? 월지 자수가 충을 만나고 있는데 묘를 생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간목은 칠살이 혼잡하니 불리하고 인운에 오술과 회국하여 화국을 이루어서 좌우충을 해소하고 방신하는 길하다. 인운은 길한데 가부는 좋지 않은데 인운은 길하다. 이렇게 봤죠. 을묘대운 10년간 정관이 청함으로 비록 정관이 너무 강해졌지만 장애가 없었다. 병진, 정사, 무호, 기미대운 모두 길하다. 오직 금수운을 끓일 뿐이다. 식상과 재운을 꺼린다 이거죠. 만약 원국에 인수가 투출하여 있다면 식상운로 행해도 장애가 되지 않으니 이는 인수가 식상을 회극하여 정관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국에 식상이 있다면 정관에게 병이 되니 운에서 인수가 와서 병이 된 식상을 극제하면 병자가 약을 얻는 것 같으니 가장 길하다. 이 경우에 인수가 있는 경우에 칠사로는 도리어 좋은 것은 식상의 칠사를 회극하여 해가 되지 않는 까닭이다. 원문의 칠사로운이 도리어 좋다는 말은 식상의 칠사를 회극하니 칠살이 혼잡하는 나쁜 작용을 하지 못하여 해롭지 않다는 말이지 좋은 운이라는 뜻은 아니다. 갈참정의 살운은 기쁘지 않다. 그 이후의 운, 그러니까 을묘운부터는 괜찮다. 이런 말이잖아요. 좋다. 주보법으로 운을 보려면 아까 희기를 먼저 가리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격신은 임수, 용신은 경금, 청용신은 을목, 희신은 정화 이렇게 주보 취용을 했으면 이 주보 취용한 이 글자들은 다 일단은 희신군입니다. 그래서 이 희신군을 기준으로 기신군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데 특히 격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수가 격신이기 때문에 개수는 가신이고 기신이죠. 임수를 극하는 무토, 임수를 설하는 간목, 그 다음에 경금을 극하는 병화, 을목을 극하는 신금, 그 다음에 정화를 설하는 기토, 이런 게 기신군이죠. 기신군.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각 대운에서 각 글자의 희기를 가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들이 간합을 하는 경우에 그 간합한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 이런 것에 주로 집중하면 운을 볼 때 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1번 동그라미로 하면 좋은 운, 그러니까 희운이고 2번 동그라미는 흉운, 3번은 희가 흉으로 바뀐 거, 이때 상당히 대흉하다. 4번 동그라미는 흉이 희로 바뀐 거, 이때는 대길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개축운 같은 경우는 개수는 가신운이죠. 가신. 그러니까 지금 1이라고 했는데 원래 2입니다. 2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축운은 기토가 본기고 물론 좌우충을 해소해서 자축합을 해서 해소합니다. 그런데 자수는 기신이죠. 그래서 오화는 희신인데 오를 설하죠. 그래서 축운은 꺼리는 운이다. 가부는 간목은 여기서 지금 기신군인데 임수를 격신을 설하는 거죠. 그리고 인운은 신금의 경금과 임수가 희신인데 그걸 충하기 때문에 흉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간목은 흉하고 인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은
주어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을루는, 을목은 청용신이고요. 그 다음에 묘는 을목의 그 녹근이죠, 녹근. 그래서 상하로 전부 희신운이죠. 을묘운은 좋습니다. 병화는 여기서 지금 경금을 극하는 것으로서 기신운인데, 진토는 본기는 무토인데 신자진 수국이 있죠. 그래서 신자진 수국이 있어서 임계수가 이제 혼잡되죠. 진가가 혼잡됩니다. 그러면 이 진가가 혼잡되는 것을 청하게 할 수 있으면 기신이 희신으로 바뀌는 건데 청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그냥 기신, 원래 그대로 기신입니다. 지금 청하게 하는 글자 을목이지 않습니까? 을목. 을목이 진으로 인해서 뭐 손상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토의 임계수 혼잡은 묘을목이 설할 수 있어서 이것은 대우는 흉은 되지 않는다. 유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사운. 정화는 본래는 희신이죠. 을목을 보호하는 희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임수가 투간에 있어서 정임합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임수가 격신이기 때문에 임수를 두 개를 합으로써 합주시켜서 이 영량을 확 줄여버리죠. 그래서 희신인 줄 알았는데 그다지 희신 역할을 못하는 거죠. 다만 조후로서 활용한다면 이렇게 와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희신 측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사화는 본래는 무토, 병화 이런 것들이 그 기운이 강한 글자이기 때문에 기신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신금을 합해서 신자수국에서 신금을 떼내서 다시 합해서 머물게 해주기 때문에 임수와 경금이 활동을 얻게 되죠. 그래서 사화는 도리어 매우 길한 운이다. 반전에 있죠. 반전. 그 다음에 무토는 기신운인데 당연히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기신운이죠. 근데 원국에 지금 경금이 투간한 건 없기 때문에 기신운만 봅니다. 오화는 정화가 있고 그래서 정화가 희신인데 자수를 충거해서 희신을 그대로 희신으로 봅니다. 이렇게 각 글자마다 나누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뭐 인묘진 동방의 목이니까 뭐 어쨌다, 뭐 사오미 남방으로 가니 어쨌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평진전식으로 대운을 일단 보면 오화가 손상되면 흉하죠. 이 팔자는 인성을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신금과 사수 묘목이 약하게 되면 길하죠. 그런데 주법법으로는 오화가 천간운이면 임수를 합주하기 때문에 길보다는 흉이 더 많다. 사화운을 볼까요? 사화운. 사화운은 인운이라서 길이 아니고 신을 합류해서 길한 운이다. 진운은 아까 묘가
개수를 설할 수 있어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어서 임계수가 혼잡하지만 묘가 청용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우리가 묘진천이라고 하죠. 진과 묘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같은 것이 파괴되는 그 천도 천. 그래서 청용신 역할하는 을목이 파괴되기 때문에 흉다 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병진, 정사, 무호, 김이 모두 길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 다음 제격에서 식상의 생함을 쓰는 경우 제용식생이죠. 제봉식생. 제와 식상이 강하고 신이 약하면 여기 지금 갈참정의 갑인대운 볼까요? 갑인대운. 지금 갑목은 본래는 기신이죠. 그런데 갑인대운에 갑대운에 무년이 오면 갑목이 여기서는 기신 역할을 하지 않고 무를 제거해 주어서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발휘합니다. 나머지 면에는 흉이죠. 흉신이죠. 기신입니다. 인운이 되면 인운은 여기서 지금 인술 화국을 짜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조우를 할 수 있어서 괜찮다, 좋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금을 충해버리죠. 인목이. 그리고 화국을 또 짜고 해서 경금의 임수의 원두가 되는 신경금을 충하고 극하기 때문에 흉한 운이죠. 그래서 갑인운은 좋지 않다. 칠사운, 그죠? 설하구 선생은 갑은 좋지 않은데 인운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보를 취하면 개축에서 개수가 기신입니다. 기신운이죠.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기신이냐? 일간 기준의 개수는 정제죠. 정제. 그 다음에 격신 기준의 개수는 겁제죠. 일간 기준으로는 정제의 어떤 그 의미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겁제의 의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런데 기신운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정제 기신운이라는 것은 뭐냐? 정제라는 것은 그때 앞에서 보셨다시피 뭔가 그 재성이라는 건 끌어들이는 것, 나의 에너지, 활동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기신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한 거죠. 심지어는 활동성이 약해서 그러면 몸이 아프달지 이런 건데 활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 겁제의 기신 성향이다. 그러면 겁제는 경쟁 이런 거잖아요. 네트워크 이런 경쟁이나 어떤 교우관, 어렸을 때니까 친구 관계죠. 친구 이런 것들 측면에서 좋지 않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통변을 하는 겁니다. 갑목은 일간 입장에서 7살인데 격신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그러니까 7살이
내가 본인이 느끼기에는 칠살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이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식신으로 평가를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관사구설, 뭐 관과의 불화 이런 것들이 식신에 꺼리는 측면은 뭐 일을 벌리는데 장애가 되고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보를 활용하면 항상 일간 입장과 주보 입장에서의 통변이 동시에 가능하다. 그런 점도 장점이죠. 제격에서 식상의 생함을 쓰는 경우 재와 식상이 강하고 신이 약하면 신을 돕는 운을 좋아하며 재와 식상이 약하고 신이 강하면 거듭 재와 식상운으로 행해야 하며 칠사로는 꺼리지 않지만 정관과 인수는 도리어 불리하다. 제격, 제 내가 부리고 내가 사용하고 나의 부하들이고 하기 때문에 내 힘도 내 정력이나 뭐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죠. 마모. 그러니까 이것은 설이 있고요. 설. 이것은 식상이죠. 모가 있습니다. 모. 갉아먹는 모. 이것은 재성이고 경우에 따라서 이걸 도, 훔치는 거 이렇게 보기도 하죠. 도기, 설기, 그 다음에 극, 이것은 관살이겠죠. 그래서 일간 입장에서 힘을 빼앗기는 그 순서대로 하면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죠. 당연히. 어쨌든 재성도 일간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데는 만만치 않은 어떤 그 힘이 있다. 항상 재를 쓸 때는 우리가 이 일신의 그 강약의 정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다른 거하고 좀 더 다르게. 재봉식생이면 일주는 언제나 구강할 것이 필요하고 탈기되면 안 된다. 즉 식신이 무겁고 일주가 약하면 식신은 일주의 길을 설할 것인데 행운이 조신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비겁이 우선이죠. 그것이 비겁운이다. 인운은 역량을 권영하여 만약 식상이 태중하면 인운도 좋다. 식상은 인성을 인성은 식상을 극하는 것이 기본 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무거울 때는 인성이 와서 일간도 돕고 식상도 극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성운이 좋은 건 아니다. 식신이 가벼우면 재운 식상운으로 가서 보충하니 좋은 운이다. 살운으로 가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재봉 식상하기 때문에 살은 스스로 감이 와서 범하지 못할 것인데 이유는 식신이 살의 천적이죠. 관운은 좋지 않은데 별 볼 일이 없으며 이유는 식신이 있으니 관이 감이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자평전의 행운에서는 특히 대운이 원국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시한다. 자평전은 원국에 대운의 천적이 있기만 하면 그 대운은 나아가 원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본다. 이런 자평전의 시각은 대원칙상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어도
명을 논할 때는 그렇지 않다. 원국에 대운의 천적이 있어도 대운은 여전히 원국에 대해서 작용이 있다. 다만 원국 천적을 마모하는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상하게 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서 원국에 식신이 있는데 대운에 칠살이 오면 칠살은 원국의 식신에게 제살 당하지만 원국의 식신도 약간 영양의 소모가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설하고 선생을 보면 재용식생이란 곧 식신 생재의 유형으로서 재가 원령이 있으면 재용식생이라고 한다. 식신이 원령이 있으면 식신생재죠. 이 경우에도 역시 신약과 신강을 분별하여 신약하면 신강하게 하는 운이 좋고 신강하면 재와 식상운이 좋다. 주의 부분을 보면 재월에 출생하는데 천간에 식신이 투출하면 재용식생이다. 이때 재식이 중하고 신경한데 신왕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재식이 가볍고 내 몸이 무거우면 재식이 왕한운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 만약 재식과 일간의 왕수의 차가 크지 않거나 혹은 재식이 도리어 일간보다 약간 무거워도 운에서는 재식이 왕한운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 재식은 약간 무거워도 상관이 없다. 그건 우리 길신이죠. 길신이고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원성, 생명의 어떤 장단을 주관하는 그런 십신이 식신이고, 그다음에 양명의 근원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기르는 그런 에너지 공급 이런 것들이 바로 재성이기 때문에 식신과 재성은 약간 좀 무거워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왕한운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살운과 관운은 직접 꺼리지 않는다거나 반회하는 것으로 논하지는 못하며 명국의 구체적인 조합상을 보아야 하고 아울러 대운의 구체 조합상을 보아야 한다. 인성운은 식신을 깨트리는 것이니까 필연적으로 불길할 것이다. 하여간 천적 관계 여기에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설하고 선생님 양시랑의 명조를 가지고 이제 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하고 선생 이야기는 재용식생인데 일원과 재식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식상과 재운이 모두 길하다. 갑진을사가 모두 길하다. 병화칠사론 역시 꺼리지 않으니 그것은 식상이 칠사를 회극하기 때문이고 동시에 사주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른 봄의 수복은 화를 얻어야 마땅하다. 발령한다. 어째서 정관, 정화와 인수부터는 꺼리는가. 정화, 정관은 용신, 상신이 식신이기 때문에 상신, 임수를 합거하고 무토 인수는 임수를 극제하여 용신을 상하게 했다면 이것도 지금 용신이 상신이죠. 그러므로 도리 나쁘다고 보는 것이다. 반회 일간이 쇠약하고 제왕한데 식신이 겁제의 화를 해소한다. 중간 식신이 일종의 통관작용을 하는 거죠. 계묘갑진 을사우는 식신이 손상이었고 더구나 을사우는 일간이 통근하여 호운이다. 사화의 장생이죠. 경금이. 병호운은 칠살이 강왕하여 몸을 공격하니 흉운인데 팔자의 조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많은 경우 육친에 응한다. 정미운은 임수가 가볍게 손상이 있고 무신운은 임수가 손상이 무거우니 이 두 운이 최고 흉하다. 정미운과 무신운이죠. 주보로 우리가 보면 격신은 간목,
편재고요. 용신은 임수, 식신, 그 다음에 가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 겁재가 청용시입니다. 신금, 겁재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것은 정화나 개수인데 지금 원국에는 없죠. 그래서 기토는 정화와 개수를 다 막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정화나 개수가 윤년에서 오지 않으면 사실은 기토는 별 쓰임이 없는 거죠. 괜시리 그 임수를 탁하게 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희신군이 정해지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을목, 경금, 병화, 개수, 무토, 이게 기신군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제가 1은 희신, 2는 기신, 3동그라미는 희에서 기로 바뀌고 4동그라미는 기에서 희로 바뀌고 5 간합, 6 지지, 반합 등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는데 개묘운은 개수는 꺼리는 운이죠. 왜 그러냐면 천간 지금 신금 그리고 천간 신금을 설하고 임수를 혼잡하게 하니까 좋지 않습니다. 묘운은 기신운이죠. 인묘진 목방인데요. 목방. 원국에 신금이 있어서 을목을 제거하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기신운인데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갑인은 갑목은 격신이죠. 인목은 지금 원래는 갑목의 록지기 때문에 좋은 운이어야 되는데 인사형이죠. 인사형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인목이 지금 원국에 2개나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인중에 병화가 굉장히 왕합니다. 병화가 왕한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을사운, 을목은 여기서는 기신이죠. 그런데 신금이 재화가 가능하니까 기신이 돼 그 흉성을 크게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흉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화는 여기에서는 기신이죠. 사화는 갑목을 설하죠. 병화. 그 다음에 병호운, 병화는 기신운이고요. 그런데 병화가 병신합을 하죠. 병신합. 여기서 신금이 합류된다면 병화가 희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기신은 기신인데 잠시 희신 역할을 할 뿐이죠. 오화는 여기서는 기신이죠. 그러니까 병호운은 본래는 희신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미운, 정화는 당연히 기신운이죠. 신금을 극하고 임수를 합주하니까요. 그리고 미토운은
여기서는 지금 기토가 본기인데 이 원국에서는 지지에서 미토가 와가지고 특별히 해로운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주에서 정화를 지금 설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죠. 신금으로 바꿔야 되고, 무신운. 무토는 당연히 기신운이죠. 임술로 극하기 때문에요. 지지 신금. 지지 신금은 간목, 인목을 충하고 가신 사화를 합류하죠. 사화는 지금 진토한테 설을 당해서 길을 뺏기고 있는데 신이 와서 살을 합하기 때문에 그 설기되는 것이 중지되는, 그래서 기신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대원의 각 글자를 희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제격이 인수를 휴대하여 차고 있는 경우에는 우는 관향을 좋아하는데 신이 약하면서 그람을 만나면 인수가 왕한 것을 가장 좋아한다. 제격 배인은 성격한 상황에서는 쟤는 인을 상하지 않는다. 원래 상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성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행운이 관운이면 관이 도래하고 재성의 생을 접수하고 또 인을 호위한다. 일타쌍피다. 만약 제격 배인에서 신이 약간 약하면 인운도 좋은데 생신하기 때문이다. 돈도 잘 벌고 득인 하니 자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라구 선생 설명을 보면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거죠. 정참적 명조를 보면 을미, 갑신, 병신, 경인. 갑과 을이 인성이고 경이 재성입니다. 재인이 지금 서로 일간을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죠. 인에서 일간 시지 인에서 일간 병화가 장생하고 간목이 등록하고 있다. 인성이 등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경금은 신에 등록하여 갑과 경이 모두 투출하여 장애가 될 듯 하지만 그 사이에 병화가 있으니 재성인 경금이 인수 간목을 극하지는 못한다. 재와 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신약하고 인수가 약한데 재성인 경금은 병령하여 왕성하다. 그러므로 방신하는 운이 길하며 가장 길한 운은 인수운이다. 어찌하여 관살운을 좋다고 하는가? 이는 쟤는 관살을 생하고 관살은 인수를 생하게 돼서 재와 인의 싸움을 해소하고 통관하는 까닭이다. 따라서 재와 인이 모두 투출했다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관살은 지금 수인데요, 수. 지금 여기서 원국에서 수가 와서 이것을 원국에서 이 상태에서 대운의 수가 오면 이거 해소할까요? 제격배인은 가장 먼저 인왕, 여기서는 수죠. 목이죠, 목. 인왕을 기뻐하고 관살 수가 와서 인성을 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팔자는 인성이 몸을 생하는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사용함으로써 재성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니 인왕을 기뻐하고 관이 와서 인성을 생함을 기뻐한다. 하지만 살이 오면 재생살로서 이미 제가 왕한데 재생살로 몸을 공격하는 폐단이 불가피하니 살이 와서 인성을 생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 주보법으로는 격신은 경금이고
호의용신은 무토, 그 다음에 청용신은 가신 신금이죠. 그래서 을목으로 기토를 제하는 거죠. 정화는 신이 올 때는 신이 올 때만 사용할 수 있죠. 신이 오지 않을 때는 사실은 공연히 을만 설해서 별로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수도 을목을 보호하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희신군이고 신, 병, 임, 갑, 기가 기신군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운, 간지를 다 희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운 같은 걸 보면 무토는 분명히 희용신이었죠. 그래서 괜찮은 좋은 운인 줄 알았는데 동주에서 그리고 또 천간에서 원국 천간에서 갑한테 회극을 당하죠. 그래서 쓸모가 없어진다. 무용이다. 그러면 이 무토에 대한 원래 희신이었었는데 식신이잖아요. 셨는데 실제로 운에서 오니까 쓸모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남겠죠. 무토가 식신이면 무언가 더 확장하고 싶고 확장이 가능했었는데 실제로는 못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경진운, 뭔가 경진운, 경금은 격신운이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을목을 합하죠. 을목을 이 경진운에 합하면 을목이 합거되면 경금이 뭐 오히려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합류되면 격신이기도 하고 을목, 청용신을 원국에 머물게 하니까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토는 대운 진토는 본래는 본기가 무토이기는 하지만 신진 수국을 짜기도 하죠. 신진 수국.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이 발자의 기신이기 때문에 기신 역할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경진 대운, 경진 동주를 보면 진토는 경금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뭐 다 일일이 따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행운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년이 없으면 대운만 논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운만 뭐 기라고 생각하고 따져봐야 뭐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죠. 유년까지 같이 넣어야 기름을 분명히 우리가 판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부자 팔자를 보면 을미, 기묘, 경인, 신사.
이 사주는 기토 정인이 용신이고 지지는 일간 왕운으로 가는 걸 기뻐하고 천간에서 겁재우는 기쁘지 않으며 천간의 정관운 인성운은 기쁘다. 주보를 따져보면 격신은 간목, 용신은 병화, 경금이 있으니까 병화, 그리고 청용신은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 그 다음에 신금을 정화로부터 보호하는 기토. 이렇게 희신을 구하고 나면 기신은 자동으로 을목, 경금, 병화, 정화, 계수, 무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 팔자에서 병화가 투관한다. 아니면 병화가 운에서 온다. 그러면 본래 간목을 돕는 건데 그래서 희신군에 속하는 건데 병화가 운에서 온다면 만약에 유년에서 간목 격신이 왔다 그러면 병화는 기신역 할 수밖에 없죠. 경금이 없는 상태에서 오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어떤 희용신 그룹에 있어도 각각의 그 자신의 성향을 발휘하는 조건이 좀 다르다는 거죠. 무조건 희신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희신으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기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기신으로 분류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같이 봐야 된다. 이 팔자 같은 경우는 간목이 투관하지 않고 가신 을목이 투관했다. 그래서 기토를 극하고 있다. 시와 일지가 형을 하고 있죠. 배우궁 희신이죠. 인목이. 그리고 자녀궁은 기신입니다. 사화는 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살이 형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녀 문제, 배우자에게 자녀 문제가 굉장히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 앞에 이게 부기를 구해봤을 텐데 귀는 병화 플러스 간목이다. 부는 을목 정제가 기신이고 간목은 희신이죠. 그래서 간목과 신금이다. 이 팔자는 부가 귀보다 크다. 신금은 천간의 1급이고 년의 쇠지니까 2급에서 묘미 목국을 하나를 빼면 1급. 그래서 신금이 2급이고 간목은 월에서 왕지죠. 근데 을목이 있어서 을목을 빼줘야 되니까 2급입니다. 2급. 그리고 고지도 이렇게 계산하죠. 고지. 미도. 그래서 2급. 그래서 갑이 4급. 그래서 부는 신금 2급과 간목 4급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6급이죠. 그런데 천간에 을목이 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1급을 차감해 줘야 된다면 5급 정도 되는 거죠.
을목을 참고로 계산해 보면 을목은 5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신이 5급, 진신이 4급. 그러면 사실은 목에서 얻는 급수는 무급이죠. 그러면 이 팔자의 가장 낮은 어떤 재물 급수는 신금 하나, 2급. 그리고 기토가 신금을 돕고 있기 때문에 년지에서 3급인데 묘미 합하는 걸 빼면 2급. 그래서 합계 4급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4급밖에 안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운노는 이렇게 무인운 같은 경우는 무토가 기신운, 그 다음에 원국과 별 작용이 없으니까 그대로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갑병이 희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신입니다. 그리고 정축운, 정화는 신금을 구하기 때문에 기신이죠. 원국과 간합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대로 확정. 축은 기토운인데 희신이죠. 그런데 사축이 경신금을 만들죠. 이 팔자는 신을 살리고 경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축 대운이기 때문에 도리어 신금을 제거해 주는 결과가 오죠. 축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축은 본래는 희신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희신 역할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축운에 축운은 기토가 본기이긴 하지만 온전히 희신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유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병자운, 병화는 당연히 여기서 희신인데 문제는 신금을 합해버리죠. 그래서 합거가 됩니다. 신합거. 그래서 이 신금 합거가 되는 병자운, 병화운이 매우 안 좋죠. 그 다음에 자수도 신금을 설하는 거고, 그래서 또 본래 개수잖아요. 그래서 신금, 자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자운은 기신운이다. 그 다음 을해운을 보면 을목은 기토를 극하니까 기신이고, 비록 신금한테 재화가 된다고는 하더라도 재화가 원활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신 성향을 그대로 보이죠. 기신 확정. 해운은 본기는 임수인데 원국 사화를 충해버리고, 그 다음에 해묘미 목국을 짜죠. 그래서 갑을이 혼잡되는 거죠. 혼잡을 제거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운은 기신운입니다. 기신운. 갑술은 갑목 희신, 술토는요 무토이기 때문에 병화의 고지지만 이토이기 때문에 무토이기 때문에 기신운이죠. 그리고 미술형, 그다음에 인술, 화국, 묘술합. 그래서 시만 빼고 다 작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각 지지마다 작용을 하는 운치고는 뭐 안정된 운이 아니잖아요. 좋은 운일 수는 없다. 계유대운, 계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신운인데 기토가 약해서 재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유금은 본래 신금에 그 근이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왜요? 사유 금국이 있어서 경신금이 혼잡되죠. 그러면 필요 없는 경금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개수를 신금을 제거해 버리죠.
그래서 좋음이 못 된다. 오방한 사주팔자를 볼까요? 오방한. 설명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주보로 나누어서 희신군과 기신군을 나누고 각 대원 글자마다 희기를 나누는 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본문 위주로 읽어보시고요.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제가 주보 취용으로 대원을 설명한 것을 좀 더 비중을 줘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방한 사주는 월령의 재가 왕하고 년의 식신 경이 투출하고 시의 인수 병이 투출했다. 그러나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중추는 시의 병화에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재는 지지에 있고 인수는 천간에 있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귀하게 되었다. 연간 경금의 경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일주가 신약하니 비겁과 인수의 운이 좋다. 그런데 왜 정관운은 장애가 되는데 칠사로는 꺼리지 않는가? 그것은 정관 을목은 을경합으로 변하여 식신이 되어서 재의 세력을 증가시킨 데 반하여 칠살 간목은 병화용신을 생조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경인 신묘대운은 대운천간에 금대운,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고 대운, 지지, 목이 화세를 도와서 좋다. 임진대운에는 병화용신이 상하고 자진이 합하여 수국을 이루니까 귀를 해치고 수명이 위험하다. 이 명주의 관건은 주의 부분 보시면 재성이 식신의 탱을 만나는 동시에 비견이 통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운은 식신을 상하면 절대 안 된다. 무토를 상해서도 안 되고 병화 인성은 손상되면 좋다. 그러니까 식신과 비견이 통관하는 거죠. 인성은 사실은 뭐 손상되면 좋다가 아니고 손상되면 무방하다. 병화가 손상을 입으면 무토가 손상되어도 좋은 일이다. 비견은 재성을 극하니까 파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성이 상해를 입으면 비견은 통과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파격할 위험이 있다. 사주 배치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띄어서 있는 것도 뭐 통관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읽어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 사주에 적용시켜보면 여기서 지금 시에 있는 인성과 연에 있는 식신이 이게 서로 작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토가 중간에 두 개나 있는데 이게 건너뛸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못 해주는 거죠. 여기서 지금 경금이 쓸데없이 투간에 있다. 경금은 무슨 용도인지, 재성을 생한다면 이게 자수, 재성과 작용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되는 방법이 없는데 년지의 술토가 그대로 경술이 월지 자수에 연결돼서 생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식신이 재성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좀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사주를 뭐 신강, 뭐 신앙 해버리니까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또 몰고 가버리면 더더군다나 이제 오리무중으로 빠집니다. 오리무중.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할 때 제일 힘들고 피해야 될 부분이 읽어볼 때는 다 이해가 되고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걸 적용해 본다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그 가닥을 추려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격국론 자평제는 읽어보면 그때는 다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격국론은 사실은 일종의 공식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뭐 제격이다 그러면 제1 기본이 순용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관성, 뒤에 있는 식상, 이것을 순용은 쓰는 거죠. 그러면 재성과 관성과 식상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 이것과 이런 쓸 수 있는 것의 배치와 그다음에 이것들을 침탈하거나 극히하는 것들이 있죠. 뭐 이제 제 살성이 또 관성과 식상이 같이 있는 경우 그러면 또 인성이 나와야 되고요. 이런 것들에 어떤 서로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고 도움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배치죠.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이루어졌는데 깨진다. 깨졌는데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 그 앞에 상권에서 뭐 성패구응이니 패중유성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글자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운에서 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실제 사주팔자를 펴놓고 보면 그런 이론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다. 항상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지금 동방에서 지금 남방을 거쳐서 이제 동남 서북으로 가겠죠. 그럼 방위로 보면 일단 그냥 그 고서들은 방위로 설명할 때 우리가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주에서 풀어보려고 하면 그런 것이 제일 애매할 때가 많죠. 또 기축은 예를 들어서 기축을 보면 기토는 여기서 지금 기신군에 분류를 해놨는데 기신군에 분류를 해놨지만 기신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주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원국에 넣어봤을 때 그 원국에서 간합을 하거나 해서 기신이 기토가 와서 간합하는 글자가 간목이죠. 간목이 원국에 있으면 간목이 어떤 길흉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용을 돕거나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봐서 본래의 희기를 나눴던 성향과 반대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경우 이런 걸 찾아내면 대우는 쉽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보에 의한 희신기신을 나누는 것이 더 훨씬 유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다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시면 됩니다. 갑오운 같은 거 예를 들면 갑목은 여기 지금 기신로 되어 있죠. 갑오. 그래서 갑목은 2번인데 원국에 경금이 지금
연간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오운이 오면 갑목이 경금한테 일단 극을 당하죠. 그래서 갑목의 흉에는 크게 없다. 그리고 도리어 병화가 있어서 무토를 극하긴 하지만 병화가 있어서 그 갑목은 병화를 또 생해주는 역할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때 갑목은 꺼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원국에 있는 글자들이 무탈하고 그래서 그걸 재해서 얻는 것, 재지득지할 수 있다. 예, 그 말입니다. 오화는 지금 여기서 정화를 보는 거죠. 일단 정화를 보면 일단은 기신군이죠. 개수 격신을 충합니다. 오술 화국을 형성하는데 경금을 극하고 있죠. 그리고 이 팔자에서는 경금이 지금 간목이 오는 경우에 희신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금을 극하는 것은 뭐 크게 영향은 없는데 지금 오술 화국을 이루어서 자수를 충하는 것 그리고 화국을 짜는 것 이런 것들이 금성을 극하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병화를 쓰고 있으면 정화가 못해 좋지 않습니다. 을모군이 오면 이 다음운인데 지금 을모군이 오면 을경합으로 변해서 식신이 된다. 이것은 금으로 된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지가 자수인데 간합이 을경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렇게 금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경금을 합류하거나 합과는 작용 둘 중에 하나죠.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싶은데도 진도가 잘 안 나가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